오늘 준비한 사연은 낚시터를 찾았다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 때문에 낚시터에 온 손님의 방갈로로 들어가 하루를 보내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강렬한 햇살이 혜진의 머리 위로 뜨겁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낚시터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는 보드라운 먼지가 피어올랐고 귓가에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죠. 그 익숙하고도 낯선 길 위에서 혜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곳은 사별한 남편과 함께 수없이 찾았던 낚시터였고 홀로 이곳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직은 어색하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죠.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린 땀방울이 얇은 블라우스 안으로 스며들어 부드럽게 피부에 밀착되었습니다. 혜진은 손끝으로 목덜미를 가볍게 훔쳐내며 작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네. 그녀의 작고 힘없는 목소리는 텅 빈 공기 속으로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그녀의 뺨을 따라 미끄러졌고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땀을 훔쳐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으로 오래도록 잊지 못했던 낚시터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살과 둑을 차지한 작은 방갈로들은 마치 과거의 어느 시간에 멈춘 듯 고즈넉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죠.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 이곳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날들이 아프도록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미소 지었던 시간들,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며 물 위를 바라보던 평온했던 날들. 한때는 따뜻한 행복이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가슴 시린 그리움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깊고 무거워진 숨을 천천히 내쉬며 낚시터의 작은 관리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낚싯대를 정리하고 있던 낚시터 주인 상철이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혼자 오신 거예요? 혜진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살짝 당황한 듯 입술을 작게 깨물었습니다. 무어라 답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고 있는 사이 상철의 얼굴엔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예전에 남편분이랑 자주 오셨던 분 맞죠?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혜진은 상철의 말에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자신도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것이 그녀에겐 너무도 낯설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상철은 온화한 표정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참 좋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늘 함께 오셔서 조용히 낚시하고 가시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 오셔서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혹시 남편분은? 말끝을 흐리는 상철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혜진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혜진이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가볍게 숨을 내쉬자 상철 역시 그 침묵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는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꺼냈네요. 방갈로는 하루만 이용하실 건가요? 혜진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틀 정도 머무를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상철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틀 예약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혜진은 상철과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천천히 방갈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낚싯대를 천천히 물 위로 던졌습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수면 위를 멍하니 바라보던 혜진은 문득 예전 이 방갈로에서 남편과 함께 보냈던 어느 밤의 풍경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그립고 아프게 말이죠. 그날 밤은 유난히도 별빛이 선명했습니다.
혜진과 남편은 하루의 낚시를 마치고 방갈로로 들어와 불을 끈 채 나란히 누워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방갈로 안, 어둠 속에서 처음에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입술이 맞닿았고, 곧이어 두 사람의 숨결과 온기가 부드럽게 섞이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혜진은 지금도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깨를 감싸던 남편의 조심스러운 손길, 목덜미를 스쳐가는 따뜻한 숨결, 그리고 귓가에 아주 작게 스며들던 그의 다정하고 낮은 속삭임까지도 마치 바로 조금 전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생생히 떠오른 그 순간의 기억에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내쉬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손끝에는 가벼운 떨림이 번졌죠. 그날의 감각은 아직도 그녀의 몸과 마음 속 깊은 곳에 선명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살아난 강렬하고 애틋한 기억은 곧이어 다시 한번 남편이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내려 낚시터 수면 위에 일렁이는 잔물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에 잡힐 듯 또렷했던 기억은 천천히 퍼져나가며 사라지는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이 흩어져 갔습니다. 결국 혜진은 가만히 입술을 깨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과 허전함을 견디듯 낚싯대를 다시금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스쳐가는 작은 바람 소리만이 혜진의 고요한 외로움을 알아주는 듯 속삭이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작은 방갈로 안에서 홀로 앉아 창문 너머로 낚시터의 깊고 고요한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의 검은 수면 위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녁 식사조차 챙기지 못한 채 그녀는 텅 빈 마음을 홀로 달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조용한 방갈로의 문 앞에서 작은 인기척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아직 안 주무시면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낚시터 주인 상철의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상철이 간단한 음식을 올려놓은 작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죠. 아무래도 저녁을 안 드신 것 같아서요. 혼자 오셨는데 챙기기 어려우실까봐. 혜진은 뜻밖의 친절에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가 없어 작게 미소를 지으며 그가 내민 쟁반을 받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혜진이 말끝을 흐리자 상철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마치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다른 건,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혼자 오셔서 아무래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혜진은 작게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의 짧고 정중한 대답에 상철은 뭔가 아쉬운 듯 입술을 살짝 깨물며 잠시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혜진은 돌아서는 상철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금 전 그의 어딘지 모르게 서성대던 눈빛과 망설이던 목소리가 혜진의 마음 한편에 묘한 흔적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 따뜻한 배려를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 남은 혜진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한 채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내려앉은 낚시터의 수면 위를 멍하니 응시했죠. 달빛이 조용히 비추는 고요한 물 위는 마치 그녀의 텅 빈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혜진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흐느낌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터의 깊은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만히 퍼져나갔죠.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거의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낮의 햇살이 창문 틈새로 환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죠. 방갈로 창가로 쏟아지는 따가운 햇살이 그녀의 눈가를 부드럽게 자극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갈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뜨겁게 달궈진 여름 공기가 그녀의 피부 위에 내려앉았죠. 손끝으로 눈가를 가볍게 문지른 혜진은 별다른 목적 없이 천천히 낚시터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마음을 따라 헤매듯 방향 없이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물가 쪽으로 시선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낚시터 주인 상철이 저 멀리서 양동이를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가만히 살펴보니 그는 붕어들을 조심스럽게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낀 상철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발견하자 그의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살짝 놀란 듯한 눈빛으로 혜진을 마주한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게 나오셨네요. 혜진은 가볍게 미소를 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늦잠을 좀 잤네요. 상철은 그녀의 말에 부드럽게 웃으며 다정히 대답했습니다. 좋죠 뭐. 이렇게 더운 날엔 좀 늦잠을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양동이 안에 붕어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물속에 놓아주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자연스럽고 세심한 손놀림과 차분한 표정이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무심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붕어를 자주 방류하시나 봐요? 상철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낚시 오시는 분들이 붕어가 많으면 더 좋아하시니까요. 아무래도 낚시는 손맛이 중요하니까요. 상철의 미소에 혜진도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머물렀고 이내 상철이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은 아직 안 드셨죠? 제가 방금 매운탕을 끓였는데 혼자 먹긴 좀 많고 해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꽤 맛있게 됐거든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권유의 마음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아유, 아니에요. 혼자 먹으면 맛도 없고 적적해서 제가 더 좋아요. 방갈로 옆 작은 테이블 앞에 혜진과 상철이 마주 앉았습니다. 상철이 정성스레 끓여온 매운탕의 뜨거운 김과 알싸한 향기가 곧장 두 사람 주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자연스레 소주 한 병과 작은 잔 두 개를 꺼내 놓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매운탕엔 소주가 빠지면 섭섭하죠. 한 잔 괜찮으시죠? 혜진은 그의 친근한 말에 살짝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그가 가득 따라준 작은 잔을 함께 부딪히자 맑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둘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잔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소주를 넘겼고 목 안에서부터 가슴속까지 뜨거운 기운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짜릿한 감각은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깨우는 듯했습니다. 잔을 몇 차례 주고받자 어느새 혜진의 뺨에는 옅은 홍조가 부드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술기운이 돌아서인지 혜진은 무심코 블라우스의 단추를 위에서부터 두어 개쯤 가볍게 풀어내고는 손으로 목덜미를 살짝 부채질했습니다.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흐트러진 옷깃 사이로 부드러운 쇄골 라인이 여름 햇살 아래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 제가 조금 취했나 봐요. 혜진이 작은 웃음과 함께 가볍게 고개를 숙이자 그녀의 어깨가 부드럽게 들썩였고 술기운에 살짝 흐트러진 그녀의 자연스러운 몸짓은 여성스러운 매력을 한층 더 짙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낮술이 은근히 빨리 취하죠. 날씨도 덥고 해서 그런지 저도 좀 덥네요. 상철은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혜진의 무심한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작은 테이블 위로 빈 소주병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혜진의 뺨은 어느새 술 기운으로 인해 더 짙은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며 문득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편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도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꼭꼭 눌러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술 기운과 함께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상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술 끝이 가늘게 떨리며 웃음 대신 슬픈 기색만 짙게 드러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녀가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흐리자 상철의 표정은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술이 좀 과했나 보네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상철의 따뜻한 걱정에 혜진은 순간적으로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지금껏 참아왔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도저히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올랐던 것이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어느새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하나둘 맺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갑작스레 눈물을 보이는 혜진을 보고 크게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왜 이러세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혜진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손등으로 급히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한 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작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결국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린 슬픔이 그녀의 몸을 가볍게 떨게 만들었죠. 상철은 당황하며 위로의 손을 혜진의 어깨 위에 올렸지만 그녀는 가볍게 그의 손을 밀어내며 몸을 돌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눈물을 보여줄 수 없다는 듯 서둘러 방갈로로 향했습니다. 상철이 뒤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지만 혜진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급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방갈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바닥에 그대로 무너져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이 낚시터를 찾았던 진짜 이유는 떠난 남편과의 이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낚시터 주변에는 짙은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아직 가시지 않은 술기운으로 머리는 무겁게 흔들렸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남편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공허함이 소리 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왜 더 견디기 힘들어지는 걸까? 혜진은 가벼운 걸음으로 방갈로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맨발로 느껴지는 밤의 차갑고 축축한 감촉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 혼란을 조금씩 가라앉혀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천천히 낚시터의 어두운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이 슬픔이 끝날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물가 앞에 선 혜진은 물끄러미 흔들리는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검푸르게 일렁이는 물결이 어딘가로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망설이던 혜진은 천천히 한 발짝씩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싸더니
곧이어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그녀의 몸을 휘감아 올랐지만 혜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급히 달려오는 상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혜진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해요! 상철은 그녀를 향해 서둘러 달려오더니 망설임 없이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빠르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그는 물속에서 혜진의 몸을 단단히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물가로 가까스로 나온 혜진은 심한 기침을 하며 간신히 숨을 쉬었고 물에 흠뻑 젖은 몸은 서글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걱정과 놀람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냐고요? 혜진은 흐릿해진 눈빛으로 상철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에 젖은 채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만 있었죠. 그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상철의 눈빛에도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상철은 조심스럽게 혜진의 젖은 몸을 품에 안고 천천히 방갈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갈로 안으로 들어서자 상철은 급히 마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몸이 서늘한 듯 가볍게 떨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상철의 얼굴은 여전히 걱정과 당혹감으로 복잡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몸부터 따뜻하게 해야 해요. 상철은 서둘러 따뜻한 물을 받아 가져왔지만 혜진은 별다른 대답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상철은 그런 혜진을 잠시 망설이며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금 또 술을 드시면 더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우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다시 채운 잔을 천천히 비우자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혜진은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며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전 제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제 삶은 이미 멈춰버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술 기운을 타고 점점 더 깊고 아프게 떨리고 있었죠. 누군가 위로해 주려고 할 때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술로만 버텼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너져 버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혜진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천천히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상철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혜진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닿는 듯했습니다.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를 잃고 이곳에 도망치듯 왔어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엔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죠. 오랜 시간 방황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낚시터에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혜진 씨를 보면서 저랑 너무 닮아서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상철의 눈가에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비슷한 아픔과 외로움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둘이 마신 소주병이 하나둘 늘어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서로가 품고 있던 깊은 상처를 털어놓고 지난날의 그리움을 나눌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감과 위안은 자연스럽게 깊어져만 갔죠. 술 기운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가 어우러져 감정이 더욱 짙어졌을 무렵 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혜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볼을 부드럽게 스칠 때마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스한 손길에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상철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혜진의 귓가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들어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혜진은 천천히 그리고 확신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지금은 괜찮아요. 혜진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조심스레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망설이던 포옹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따뜻하고 간절해졌습니다. 서로의 온기와 숨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외로움과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깊게 들이운 밤의 어둠 속에서 방갈로 안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견뎌온 아픔과 슬픔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서로에게 기대어 천천히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과 상철은 자주 만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낚시터를 찾았고 상철 역시 그녀가 올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낚시터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상철은 혜진을 데리고 근처의 작은 마을을 함께 산책하거나 한적한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혜진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과 설렘을 느꼈고 상철의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작은 카페에 마주 앉은 상철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랑 함께 있으니까 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에요. 혜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저도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느낌인지 정말 오랜만에 알았어요. 상철은 진지한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을 위해서.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상철 씨랑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간단한 혼인신고를 하고 낚시터에 딸린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꿈처럼 행복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은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정도로 술을 가볍게 마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자주, 더 깊이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거실에서 이미 빈 술병을 여러 개 늘어놓고 있는 상철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술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몸에도 안 좋을 텐데 조금만 줄이는 게 어떨까요? 순간 상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상철의 입에서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든 뭐라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내 생활까지 간섭하려고 들어? 혜진은 깜짝 놀라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이내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위협적인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하지 마.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날 이후 상철의 본 모습은 더욱 거칠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무서운 말들은 물론 화가 치밀면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고 깨뜨리는 등 무서운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깨면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점점 그런 말조차 사라지고 오히려 혜진을 비난하고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고
술병 놓이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 본 상철의 따뜻한 미소는 더 이상 없었고 혜진이 알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거칠고 차가운 낯선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어둠이 짙게 내린 밤이면 혜진은 좁은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꼭 끌어안고 울음을 삼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혜진의 귀에 낚시터 입구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리자 짙은 화장과 화려한 차림을 한 여자 3명이 상철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혜진의 가슴이 이유 모르게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상철은 들뜬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며 화려한 술자리를 벌였고 혜진은 어색하게 함께 앉았지만 그 순간부터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 존재감 없이 멀뚱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상철과 술잔을 부딪히며 농밀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가 혜진의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술이 어느 정도 돌아가자 한 여자가 몸을 기울이며 나긋하게 상철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렇게 술 잘 마셔? 예전엔 밤새 마셔도 멀쩡했잖아. 상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높이 들었죠. 내가 누구냐? 너희들쯤이야 상대해 줘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에이, 오빠가 잘 마시는 게 술만이겠어? 여자 다루는 솜씨도 여전하겠지? 여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어댔고 상철도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혜진의 귓가에 차가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는 더욱 대담하게 몸을 밀착시키고 상철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죠. 오빠, 잠깐 밖에서 나랑 할 얘기 있잖아. 기억 안 나? 상철은 잠시 여자의 눈을 마주 보다가 별말 없이 일어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잠깐 나갔다 오자. 둘은 방갈로 뒤편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고 여자는 유염하게 허리를 흔들며 상철의 팔짱을 다시 끼웠습니다. 혜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고 질투와 배신감이 온몸을 사로잡았죠. 그들을 뒤쫓을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 여자는 혜진의 반응을 재미있다는 듯 살피다가 한 명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는 오빠 어디서 만났어요? 이런 데로 올 사람처럼은 안 보이는데.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돼서요. 자세한 건 잘. 다른 여자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혜진의 말을 툭 끊었습니다. 언니, 오빠 전에 뭐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혜진이 놀라서 고개를 저었지만 여자는 더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오빠 예전엔 꽤 잘 나갔어요. 다방도 하고 술집도 하고 이 동네 깡패 형들이랑 친해서 돈 되는 건 다 했지. 그땐 언니 같은 순진한 여자들 꼬시는 게 취미였거든. 혜진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상철의 다정했던 모습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싸늘한 현실이 깊숙이 파고들었죠. 온몸이 떨려오며 손끝까지 싸늘히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상철과 함께 나갔던 여자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까보다 옷차림이 다소 흐트러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상기된 얼굴이 묘한 분위기를 풍겼죠. 여자는 혜진과 눈이 마주치자 태연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혜진에게 무언의 도발이라도 하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잠시 후 상철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돌아온 그의 셔츠는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평소 말끔하던 머리카락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상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술잔을 채우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자, 한 잔 더들 하지.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여자들은 상철을 따라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다시 술잔을 들었지만 혜진만이 숨이 막힌 듯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상철의 정체에 숨겨왔던 진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배신이 한순간에 밀려들어 혜진을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철저히 거짓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의 친동생 준호가 낚시터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오늘도 분위기 좋게 한잔 하셔야죠. 준호는 밝게 웃으며 상철과 혜진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고 상철 역시 기다렸다는 듯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준호도 왔는데 같이 술 한잔하지 그래. 혜진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띠며 그녀에게 잔을 따랐습니다. 형수님, 오늘따라 더 예쁘시네요. 한 잔 받으세요. 그 순간 혜진은 준호의 시선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겨진 뜻을 가진 듯 그의 눈빛은 은근하고 낯설었습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잔을 들어 밝은 목소리로 건배를 외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몇 잔을 더 마시자 혜진은 머리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희미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은 아직도 안개가 낀 듯 흐릿했고 몸은 평소보다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지만 이상하게 온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은 흐릿한 조각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죠. 혜진은 옷매무새를 가볍게 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금 일어난 침대 위는 평소보다 유난히 틀어져 있었고 구겨진 침대 시트와 베개 자국이 그녀의 눈에 낯설게 다가왔죠. 내가 이렇게까지 잠버릇이 심했었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쪽에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니 흐린 하늘이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혜진은 방갈로 거실에 홀로 앉아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상철과 준호의 싸늘한 표정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무슨 말을 나누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혜진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상철이 천천히 걸어와 혜진 앞에 서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아, 준호랑 내가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졌어. 상철의 서늘한 말투에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갑자기 그런 돈은 제가 없잖아요. 곁에서 준호가 희미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형수님이 직접 돈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오는 손님들이랑 적당히 친절하게 술 한 잔 해주면 됩니다. 혜진은 그 말에 숨겨진 뜻을 알아차리고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그런 건 절대 못해요. 그녀가 단호히 거절하자 상철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혜진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그냥 적당히 손님들 비위 맞추며 얘기만 해주면 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혜진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팔을 천천히 빼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런 건 못해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우자 준호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더니 혜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 혜진은 기억에 없는 장면 속에 있었고 그 옆엔 준호의 모습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형수님 입장도 난처해질 텐데 괜찮겠어요? 혜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며칠 후 저녁
혜진은 낚시터 방갈로에 혼자 앉아 있는 남자 손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은 무겁고 손끝은 떨렸지만 도망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 오셨나 봐요. 심심하시면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한잔하실래요? 남자는 잠시 혜진을 빤히 올려다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그들은 얼마 후 방갈로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술잔을 채웠습니다. 분위기는 매끄럽게 이어졌고 혜진은 애써 웃음을 유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무거운 돌덩이가 계속해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둘 사이가 편안해질 무렵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상철과 준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깜짝 놀라 온몸을 움츠렸고 남자 손님 역시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철은 차갑게 비웃으며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족 있는 사람이 임자 있는 여자랑 둘이서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어? 남자는 황급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준호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일 크게 만들면 서로 피곤할 거 알잖아. 상철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상황이 알려지면 많이 난처하겠지. 조용히 정리하려면 적당한 성의 표시가 있어야겠는데. 남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 제발 조용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끝없는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혜진은 방 한구석으로 물러나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상철과 준호는 또다시 새로운 손님을 방갈로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두 사람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혜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숨기며 손님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술을 더 가져올게요. 손님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님의 시야에서 멀어지자 그녀의 얼굴에서 억지로 띈 미소는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부엌 구석에 미리 숨겨둔 작은 휴대폰을 찾아 꺼낼 때 혜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겨우 눌러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짧은 신호음이 울리자 혜진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낚시터 방갈로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 와주셔야 해요. 제발 늦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마치자 그녀의 숨은 마치 긴 질주를 끝낸 사람처럼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 손님은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반겼고 혜진은 다시 한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번만은 제발. 방 안의 정막과 시계 초침 소리가 무겁게 어우러졌고 혜진은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경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미소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방갈로 주변이 푸르고 붉은 불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상철과 준호는 당황하며 문으로 향했지만 이미 경찰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되었고 손님도 경찰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혜진은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떠나간 뒤에도 혜진은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남아 끝없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처음 이곳에 온 날로 돌아갔습니다. 삶을 놓아버리려 했던 그날 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신이 준 생명을 스스로 버리려 했던 그녀에게 내린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삶을 버리려 했으니 이런 벌을 받은 걸까?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철과 준호는 마침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멀리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철은 징역 8년, 준호는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혜진은 복잡한 감정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한때 그녀는 자신이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 대한 벌로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고통은 결국 스스로 만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죠. 두 사람이 받은 처벌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그녀가 잃어버린 소중한 날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영원히 낚시터를 떠나는 길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삶이란 때로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긴 어둠의 터널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열쇠는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은 한 번쯤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